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토캐스틱 모멘텀입니다. 제가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는 지표고요. 처음 공부할 때는 스토캐스틱이 참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 맞고 일단은 기준을 공부를 깊이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스토캐스틱 모멘텀의 함정이 좀 있구나. 단순하게 얘를 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복합적으로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동평균선에 좀 더 집착을 했고요. 그리고 캔들과 거래량에 좀 더 집착을 해서,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에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서 일단 해석하는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은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강좌에서는 스토캐스틱에 대한 고급적인 세부적인 상황에 따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리기 좀 힘들고요. 중요한 것들만 조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스토캐스틱은 이제 그 고승덕 변호사님께서 아주 칭찬한 지표이고요. 저희가 쓰는 막내 533, 이제 166, 20, 12, 12에서 자, 그러니까 5일 이동 평균선에 3일이 가해진다라는 거에서 이제 3을 본과 비슷하게 취급하시면 되겠고요. 10일 이동 평균선과 6일, 그래서 5일평과 비슷하게 취급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일평선과 11일평선에서 11일평선과 비슷하게 취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평선보다 디테일하고요. 파워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타이밍을 잡는 용도, 그리고 이제는 엘리어트 파동 조정파가 끝나가는구나, 아니면 상승파가 끝나가는구나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원리 간단한 거예요. 큰형이 올라가면서 막내가 내려오면 매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큰형이 내려갈 때는 타이밍을 노려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하나의 차트만 보고 하셨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복합적으로 막 보셔야 되는데요. 최소 4시간 프레임 이상이라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 구간이에요. 보실게요. 네. 큰형이 올라가는데 작은 애가 떨어진다. 그럼 여기는 매수 자리다. 하지만 크게 빠져버려. 그죠? 좀 오르는 듯 하다가 빠져버린다고. 왜 그럴까요? 이동평균선이 전부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캐스틱 파동이라는 것들이 스토캐스틱 파동이라는 것이 이동평균선에 기반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과 항상 같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형 이평선들이 하락 에너지로 강하게 내려올 때는 얘를 보고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좀 고수들이 이제 단타 스캘핑, 이제 어디 데드캣 먹고 나온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쌍바닥이 보이고 있고요. 그죠? 여기는 저점이 깊어지긴 했지만 쌍바닥이 보여주고 있고, 설령 여기서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요런 자리, 여기 올라갈 때 요런 자리에서는 노래 범직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아니 여기 아니더라도 요런 자리에서는 노래 범직하겠죠. 이런 타이밍 잡는 용도로 쓰시는 겁니다. 스토캐스틱은요. 네. 요런 자리들. 여기도 어떻게든 올라가지만 이평선이 역별이 되어 있으니까 올라가다 쭉 흘러버리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5월 20일 과거 차트입니다. 네. 매도 관점에서 볼게요. 매도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하기 힘들다라고 하셨을 때 얘가 내려가는 상태에서 얘가 고점 올라가는 건 얘는 흔히 말하는 구라뽕입니다. 제가 이제 구라양봉이라 그러는데요. 이평선도 내려오고 있으니까 더없이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확실한 매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때려 죽여도 내려가는 자리, 무조건 내려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확률이 90%가 넘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이평선 역배열 되고 있고 얘가 내려가고 있는데 작은 놈 지 혼자서 올라간다고 여기서 가자 외치고 있으면은 바보입니다. 바보. 아시겠죠? 네. 자, 요런 자리.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가네. 요런데 팔아버릴까? 라고 하시면, 잘못하면 잘 팔았다고 올려버립니다. 그죠? 소탐대실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엘리어트 파동과 다른 보조 지표들로 여러분들 기준 매매로 보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요런 자리. 이건 정말 내 팔자리야겠죠. 그죠? 정말 곧주고 여기서 샀던 것들 내가 여기서 못 팔아도 이거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아이씨 아까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쌍봉, 예쁜 쌍봉, 예쁜 쌍봉, 다이버전스 패턴 3봉 보였으니까 파셔야 돼요. 얘가 내려가고 있을 때 얘가 올라가면 파시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 다이버전스를 받아 잡아라. 룰입니다. 룰. 저점이 높아지는 삼중바닥 패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패턴.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죠? 저점이 높아지는 바닥의 패턴이 보이면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봐야 아는 거지만 큰형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친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큰 친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큰 친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작은 애가 큰 친구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작은 애가 이렇게 빠져도요, 여기가 저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진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기다렸다가 소액 매수 들어가 보시고, 어떠한 주가에서 어떤 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손절을 잡고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주가를 살렸네? 그러면 요걸 돌파하는 순간 다시 들어가 보시고, 여기다 빠졌을 때 다시 추가 매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저점이 높아지는 삼중바닥 패턴, 쌍바닥 패턴은 매수의 관점이고요. 고점이 낮아지는 봉 패턴은 매도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낮은 시간, 예를 들어서 1시간 패턴에서 예쁜 모양이 나오더라도 4시간 패턴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오르더라도 다시 N자로 밀어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엘리어트 파동에서 말하는 A, B, C파가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밑에서 더 장기 입형, 장기 에너지가 조금 살라주고 있다면 옆으로 쭉 길어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없다면 밑으로 강하게 빼버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패턴들을 잡아내시면 요런 패턴들을 잡아내시면 좀 더 우리가 매매를 좀 더 강하게 하실 수, 좀 더 확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관점은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과 엘리어트 파동에 기반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저점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쌍바닥이니까 여기는 못 잡더라도 여기는 잡아야 되겠죠. 이런 자리. 그죠? 물론 여기는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 다 빠지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 단타 매수. 여기는 뭐 꿀매수. 이 평선도 다 돌려나가고 있고, 이런 자리 꿀매수. 그죠? 네. 요거는 잡아내기 참 힘들어요. 요거는 잡아내기 힘들지만, 요런 자리는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들어갑니다. 네. 매도 관점. 네, 봉이 좀 낮아져 가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쌍봉 3봉 3개, 그죠? 3개가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끝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프레임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얘가 1파, 2파, 3파, 4파, 5파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서는 또 작은 프레임으로 3파가 끝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끝났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관점을 잡으셔야 돼서 이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자 비빔밥이 되고 내가 어디에 매수를 걸어두고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이 매매를 하시려면 누구 따라서 얼마 간다더라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나고, 이런 매매 기준들을 꼭 세우셔야 되고요. 하다못해 최소한 다이버전스는 잡아내셔야 돼요. 다이버전스와 이평선 파동은 꼭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잡아내셔야 됩니다. 실수를 줄이자. 네. 큰형이 저점이 높아지는 바닥 올려를 할 때 작은 애가 내려온 시점 매수대기를 하면 좋습니다. 네. 요때는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 만든 거라서 요때는 정찰병만 보낼게요. 절체병 혹은 10% 1-2% 이내 정도로 짧게 들어갈게요. 그리고 양봉을 보고 다음 패턴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과감하게 하다가 보니까 손절을 못 하시더라고요, 다들. 저는 손절을 하는데
여러분들 손절을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게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보고 파동이 깨진다 싶을 때 파이버리거든요. 그리고 코인 늘리기를 사용할 때도 있고 하는데 못 하시니까 양봉을 보고 하는 걸로 바꿔 들어가겠습니다. 살짝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양봉 패턴 쫙 나오면 오는 순간 혹은 오고 난 다음에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안전한 게 최고잖아요, 그죠? 매도 고점이 낮아지는 봉우리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봉우리가 나올 때는 있을 때는 일단 비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다음엔 이평선이 정배일 때는 상위 차트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 보시다가는 잘못하면 훅 가시고요. 큰 프레임으로 보셔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나간 건데요. 쌍바닥 대표는 되게 예쁜 다이버전스 패턴이 나왔죠. 쭉 하나 빠졌지만, 그죠? 이런 자리에는 먹고 나올 게 있겠죠. 있죠, 그죠?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 못 팔아. 여기도 지금 쌍봉이 또 보이고 있거든요. 쌍봉이 보이니까 여기는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볼까? 그리고 장기평 역배열이네. 일단 좀 줄이는 게 좋겠구나. 혹은 기다렸다가 여기서 파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파는 스타일이야. 네, 개인적으로는요. 네. 자, 소탐 대시 튀었죠. 그게 앞에 있던 부분. 네, 하락 중 그게 상위 평선을 보시면 이 상태에서 상위 평선을 보시면 네, 상위 스토캐스틱 보시면 또 나타날 겁니다. 작은 4시간 프레임에서는 매수의 신호가 나타났고요. 맞죠? 매수의 신호가 나타났고요. 자, 일봉 프레임에서 보시면 매도의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죠? 저점 깊어지는 하락하고 있는 이런 매도의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라는 거지. 이게 일봉 입장에서는 얘가 내려가는데 지 혼자 올라가도 답이 없는 거야. 그시겠죠? 네. 그래서 쌍봉 패턴과 쌍바닥 패턴을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토캐스틱 편은 조금 기네요, 그죠? 네. 이거 패턴입니다, 그죠? 패턴은 죄송합니다. 패턴은 요 다음번에 지지와 저항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